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동 주민이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일 맡기 전에는 부동산의 붙자도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 똑같은 재개발, 신통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부산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아쉽다 이 정도였었는데 제가 이제 신통 재개발이 뭔가 하고 그때부터 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갖고 그때 카톡방에 있던 그 사람들끼리 이거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끼리라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한 10여 명이 모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운영위원으로 같이 봉사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얼떨결에 이렇게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기획 부동산 이런 데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주민이니까 그 장점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못합니다. 과장도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나중에 여러분한테 두고두고 욕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통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약자고 정식으로는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공모라는 재개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뭔 재개발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공공 재개발 무슨 모아타운 재개발 별 이상 재개발이 많이 있던데요. 솔직히 다른 것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재개발하고는 좀 너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많은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속통합 재개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깐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좀 본격화되는데요. 2021년 말에 신속통합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전부 이제 21개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2022년 말에 신통 2차를 진행해서 25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오류일동도 여기에 신청을 했죠. 그런데 저조한 동의율로 탈락하고 우리 대신 구로구에서는 저쪽 고척근린공원 옆에 세곡초등학교 부근 그쪽이 신통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통해서 총 9만 6천 호의 그런 가구가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2023년에도 이제 똑같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2023년 5월에 이 신통 방식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5월 8일인가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과 22년까지는 매년 말을 제출 마감 기한으로 정해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동의서 모아갖고 매 연말에 내는 방식이었는데 2023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수시 제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동의서를 많이 걷어서 언제든 내면 바로 그 시점부터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너네 선정이야 탈락이야 바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지금 아마 1차, 2차에 총 9만 6천 호가 확보됐기 때문에 3만 4천 호가 이 방식으로 소진이 되면은
그 언제인가 상관없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종료돼요. 그러니까 저도 구로구청 담당자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통화를 자주 합니다. 혹시 다른 동네에서 벌써 신통 이렇게 돼갖고 이거 다 소진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언제쯤에 이게 그 종료가 될 것 같냐 물어보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그 똑부러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자기네들도 뭐 어디에서 몇만 호 그런 규모의 그런 그 재개발 그런 곳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많이 걷어서 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 2023년 8월에 이 수시로 그 변경된 이후에 그 두 개 동네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면목동하고 종암동 두 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면목동은 한 47,000제곱미터, 종암동은 31,0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네가 57,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둘이 합쳐서 한 1,500, 1,700 이 정도 그 가구가 아마 소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34,000호에서 이제 1,500, 1,700 정도 그렇게 소진이 되면은 그래서 32,500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2,000호를 누가 빨리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되면 내년에도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해요. 이렇게 대답은 해요. 그런데 다수 부동산 관계자나 뭐 이런 인터넷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34,000호가 다시 소진이 되고 나면 뭐가 바뀌어도 바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정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심사 기준을 빡빡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치적으로 싸우려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영속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가 제가 알기로 2026년 중반까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명박 서울시장 있었을 때 뉴타운에 와서 한참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되고 나서부터는 싹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게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지 않으면은 이게 내년 후전에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어쨌든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1차 때 21개소, 2차 때 25개소 선정한 동네들입니다. 근데 그 동네들을 보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재개발인데 그냥 주민들만 좋다고 사인해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뒤로는 자기들끼리 다 이제 로비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된 동네들을 보면은 신속통합의 가장 우선시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노후도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노후도는 정확하게 도정법 4조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그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야 돼요. 3분의 2면 66%인데요. 그러니까 집들이 다 낡고 그 대신에 면적도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동네라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정된 데를 보면 별로 이렇게 잘난 동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도 도봉구, 은평구, 저쪽 강동구 이렇게 오래된 동네들, 동대문구 저쪽 어디야, 신림 있는 그런 동네들, 가리봉, 구로 이런 쪽. 그래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이거 할 때 뭐 서울시의 높은 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구청과의 무슨 뭐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의율만 높이면은 이거는 선정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통합 재개발을 이렇게 저희가 권유하기 앞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민간 사업자, 뭐 현대건설, 삼성건설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애초부터 서울시가 그러니까 관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시행사, 옛날 저기 오류 이동에 어떤 무슨 뭐 리엠비 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이상한 데도 있죠. 그런 데랑은 완전히 이게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가 직접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진 않죠. 그런데 그 시공사들, 그러니까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뭐 현대든 삼성이든 대우든 선택하겠지만 걔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시공사들 입장 뻔한 거죠. 그 아파트 동수를 최대한 따닥 많이 붙여서 높이 지어서 자기네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게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근데 서울시가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제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 있는 주민들 저기 주거의 쾌적함을 위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주민센터 이런 건 어떻게 짓고 그런 거를 서울시가 다 가이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저쪽 궁동의 우신빌라 아시죠? 지금 거기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이후의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도 재개발 얘기 재건축 얘기 나온 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었던 걸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맨날 얘기 나오다 엎어졌던 게 결국은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은 규제상으로는 7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제곱미터 된 땅에 7층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은 건설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안 되니까 검토하다 엎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상향 해주고 고도제한 다 철폐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거의 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건설하는 시공사들도 지금 무슨 현대, 삼성, 대우, SK 다 달려들었던데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신소통합 1차나 2차에서 선정됐던 데들이 다 그렇게 설계 기초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1차 때 선정된 신림동 일대인데 여기가 그냥 우리가 행정구역상은 신림동이고 우리가 잘 아는 동네로는 옛날 난곡지구,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표적인 달동네 산 밑에 있는 그런 굉장히 나쁘다는 동네였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시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왜 재개발 재건축을 할래도 어디서 손대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게 난개발이고 그런 동네였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선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다 종상향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길 없고 이런 거를 다 진출입로 다 길까지 만들어주고 하면서 지금 이쪽에 7만 제곱미터에 1,480가구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설계안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시흥동 여기도
한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시흥동 그 저기 이 신속통합 신청한 그 땅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그 땅 말고 그 옆에도 무슨 뭐 이런저런 빌라들 재건축하고 뭐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신속통합 땅하고 옆에 그 자잘하게 하는 무슨 재건축 빌라들 단지들 다 합해갖고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왜? 재건축하려면 재건축하는 그 진행되던 데서 다 시행사도 있을 거고 시공사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다 그냥 흡수해서 같이 우리가 신속통합 같이 하자 해갖고 굉장히 대지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쪽은 뭐 최고 한 35층까지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 동네는 또 그리고 무슨 뭐 쇼핑센터나 대형 몰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주민센터나 주상복합까지 밑에 이제 쭉 다 깔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게 민간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면 자기들이 뭔데 조사냐고 해줘요.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정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런 기회를 사실은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그 구로구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만큼 이쪽 구로구청이나 이 지자체 서울시에서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자기네 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설치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이 이게 이런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아예 구청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구로구청 담당자들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구로구청이 왜 이러겠어요? 서울시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구로구청 담당자가 제가 구로구청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것보다 구로구청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더 많이 합니다. 왜?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 한다고 동의서 받아가셨는데 뭐 언제쯤 제출하실 거예요? 뭐 얼마나 받으셨어요?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저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동의서를 제출 안 하면요, 걔는 지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래야지 걔네들은 심사도 하고 뭐 토지 조서도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걔네들 일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신청 안 하게 되면 걔네들 일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오히려 답답한 거죠. 그래서 동의서 빨리 모은데 무슨 뭐 자기가 도와줄 게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로구청에서 먼저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이 달라졌죠. 옛날엔 이런 거 하면 구청에 들어가면 그냥 기가 팍 죽어 그냥 머리부터 조아리고 이랬는데 구청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서 그리고 이거는 올해 2014년에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울시 2030 서울 생활 그런 계획서 그래갖고요. 한 매 5년에 6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꼭 구로뿐만 아니고 이렇게 서울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저게 여기 왜 생겨? 저쪽에 무슨 뭐 이런 큰 건물이 왜 생겨?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울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5년 전, 10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다 짜요. 근데 이거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오류동, 수공동을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는 뭐 경인선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서울 온수 산업단지 이쪽에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기능이 약화됐고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를 서울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그 저쪽 위에 보면은 자연 발생적 주거지역 입지, 주거지 노후화로 재생 시급 해갖고 서울시가 콕 찍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를 콕 찍었고요. 여기를 콕 찍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공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해갖고 저쪽 그 궁동 뒤쪽으로 해갖고 거기 그 진짜 그 빌라들 난립으로 지은 그런 동네들 있죠. 그쪽하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동네는 좀 주거의 환경 노후화가 심각하다. 얘네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민들만 좀 나서주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의율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40%. 예, 여기 40%. 예, 그게 8월 한 25일쯤의 숫자고요. 지금 이제 46%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의서 많이 내주시고 이러셔갖고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뭐 50%, 60%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반대하시는 분, 동의서를 잘 안 내려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레퍼토리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신축 빌라가 이렇게만 하는데 재개발이 되겠냐. 보면 솔직히 중간중간에 새로운 빌라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게 될까 싶은데 그거를 다 감안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앱, 인터넷 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지금 신축이라도 감안하고라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노후도가 70%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하한선이 66%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는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또 어떤 어머님은 내가 산 빌라는 최근에 지은 무슨 빌인데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노후도를 평균을 따져서 하기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주택이나 빌라가 뭐 1년밖에 안 되는 신축 건물을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여기는 안 돼.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옛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재개발 한다고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 구청장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안 됐다. 근데 그때 이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쪽 오류 이동의 현대타운 아시죠? 현대타운 빌라. 거기도 재건축 얘기 나온 지 한 20년 넘은 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샌가 다 결정이 돼갖고 이주 날짜 잡고 있고 이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20년 넘는 동안에 누구는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게 되겠어 하는 데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돼 있어. 오류이동의 현대타운도 그렇고 저쪽 개봉 5구역 거기도 솔직히 우리 옛날에 그 동네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그냥 경사 심하고
그 중형차가 골목 사이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좀 나쁜 동네였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저희 후반 건설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다 지금 그 저기 땅 파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월인가 그때 좀 일반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누군가는 또 막 나서서 이렇게 동의서를 내건 뭘 하건 하니까 어쨌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번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돼가 아니라, 과거에 좀 안 됐으면 어때? 지금 해서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그런 건데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 하는데, 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받는 동의서는요, 우리 동네를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검토를 해주세요 하는 동의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하는 조건 다 맞췄으니까 빨리 검토해 주세요 하는 거고요. 추가 분담금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제 선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건축 전문가, 교통 전문가, 환경 전문가,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기초 설계안이 나옵니다. 그게 선정되고 나서 한 1년이나 1년 반 뒤에 나오는데요. 그때 되면은 우리 동네에 몇 층짜리로 몇 동을 지어서 주출입구는 어쪽으로 빼고 교통 양은 어떻게 해서 해소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쯤이면 대략의 이제 추가 분담금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구청에서 또 다른 이제 동의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라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나는 추가 분담금이 대략 얼마인 걸 확인하고 여기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내가 그거를 보고 거기다 동의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쓴 동의서는 나는 그냥 심사만 해주세요 하는 동의서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네 라든가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하면, 그때가 다시 동의 여부를 내가 다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제일 큰 자산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달라 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나중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나중에 건축돼서 일반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이 한 2억 번 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집의 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와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인하고 결정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 2-3번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고민해서, 고민할 수가 없죠. 추가 분담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설계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지금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쓴다고 내 집무서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인감 도장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히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 많이 있죠. 1, 2층에서 나오는 월세로 지금 이제 3층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월세마저 없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해. 당장 내 손 안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일리 있죠. 근데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집이란 것도요, 나이를 먹어갖고 낡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10년 지나도 아파트고, 빌라는 10년 지나도 빌라예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내 주택을 예쁘게 꾸미고 잘 꾸며도요,
그 시장에서 가치를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우리나라만의 좀 이상한 건데요. 하여튼 아파트랑 빌라랑 주택이랑 다 처음부터 차이가 좀 많이 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뭐 제가 뭐 아파트가 최고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현실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집에 계속 사시고 5년 뒤 지금이야 살만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 집도 낡아가고 비 오면은 뭐 위에서 물 새고 또 뭐 저기 곰팡이 슬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저기 배관 다시 고치고 뭐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주택에 살아요. 근데 거의 1년마다 그런 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은 거의 한 월 50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세월이 가고 그 집이 낡아갈수록 아마 그런 게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오리동 이 대로변하고 이쪽 옛날 주유소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무슨 최신식 저기 TV, 냉장고, 세탁기가 다 그 붙박이로 되어 있는 그런 깔끔한 데서 살려고 하지 이렇게 낡은 뭐 반지하 주택이나 낡은 빌라에서 살려고 하지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 그 빌라 주인이신데 그 본인은 여기 안 사시고 세를 주고 이제 바깥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를 주려고 이제 바깥에 나가는데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동에 있는 자기 빌라는 지금 또 빈집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빌라는 새 거니까 그럴 염려가 없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월 가면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러면 싸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싸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싸게 내놓으면은 여러분 좀 그런 변화를 느끼잖아요. 우리 동네에 갑자기 저기 그 외국인들이 많이 좀 그런 거 다니는 거 못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싼 월세를 내놓게 되면은 거기에 그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밑에 세 받는 방이 한 5개 있는데요. 거기 2집이 그 조선족이에요. 뭐 그분들이 뭐 저기 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그 중에 좀 깨끗하게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뭐 공중 그런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입자로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 동네 분위기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를 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금 당장 살만할지 몰라도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럴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변화의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변화를 좀 기회를 잘 잡고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래층에서 월세를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대지 평수는 한 뭐 40평, 50평 되잖아요. 2층에 한 층 짓고 그다음 1, 2층에 세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대지 4, 50평이면요. 나중에 재개발 되면은 추가 분담 제가 알기로는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그 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받게 된다면은 30평대 그 신축 아파트, 그것도 이름 있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개봉구역 그 호반건설에서 짓는 거 있죠? 거기가 지금 9월인가 10월에 일반 분양하는데 거의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평이면 뭐 9억, 10억? 뭐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 50평대 이런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30평대 뭐 9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환급금까지 받는 거죠. 그럼 그 이분들이 꼭 그러면 거기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솔직히 10억을 팔고 그러니까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저기 지금 동부골든이나 저기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에 그 25평이 한 5억 되고 30평형이 뭐 6억 5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쪽에는 아파트 25평을 사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아요? 거의 한 뭐 4억 5천 5억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저기 천안이나 평택 이런 데 가면요 실투자금 4억 5억이면요 그 월세 그 200만 원 받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후에 편하게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그런 데다가 이제 수익형 그냥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월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 받는 집에 내가 꼭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 없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럼 천안 평택까지 내려가서 관리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죠. 요즘은 그 동네 부동산들이 그런 걸 다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돌리고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그것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또 많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통 재개발이 그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로 이제 거래를 좀 이렇게 제한받는 그런 구역을 묶이게 돼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가 행사도 못해? 뭐 그 나중에 아파트 받기까지 10년이 걸지 몇 년이 걸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내가 내 재산을 행사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거래 금지구역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하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허가? 그 구로구청에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거를 그 나라에서 이런 법을 정했겠어요? 선정이 그 재개발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갖 투기꾼들, 온갖 똥파리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 순수하게 자기가 여기 그 이사 올려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투기꾼들 같은 세력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다 심사하는 거예요. 주택이 자기 집이 지금 두 채, 세 채인데 여기 또 살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 시세가 그래도 지금 한 뭐 3억 이렇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뭐 1억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 빌라 한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하나 이제 주려고 뭐 1억에 넘게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뭐 일이 있어서 내가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이것만 증명이 되면 구청에서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파는 건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거니까. 왜? 앞으로 몇 년 뒤에 아파트 들어설 거 그런 게 확정이 되면은 그 집 가격은 일반 분양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싼 가격에 이렇게 집을 팔아서 남한테 그 좋은 일 시킨 거는 정말 바보짓이죠. 그리고 갑자기 까먹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혹시 여기 지금 1차 설명회 때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의서 걷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각각의 진짜 한 100이면 100 정말 다 생각이 다르시고
또 각자 처지가 다르시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그래도 긍정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조금만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는 좀 임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주위에 여러분 이웃들한테도 좀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어머니하고 손잡고 사무실에 오셔갖고 동의서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어떤 이웃이 아니 아직도 동의서 안 썼냐고 그 말 한마디에 써야겠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판 얼굴 모르는 그런 남이 100번 떠드는 것보다 자기가 신뢰하는 이웃이 한마디 하는 게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데는 정말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는 게 저희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렇게 좋은 거 알고 계시지 말고 주위 분들한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하면서 좀 말씀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동의율이 많이 안 나와서 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동의율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집주인들은 다 이렇게 한 50, 60% 정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자기 집에 세를 넣고 다른 데 가서 사시는 집주인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동의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한테 이 연락이 안 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고 가서 세입자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좀 전해주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전달해주세요 하면은 그 세입자분들이 그걸 거의 전달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바깥에 계시는 집주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자기는 올해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도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연락 줘서 고맙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되신 외지에 사시는 집주인분들은 연락만 가면 진짜 99%다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웃에 같이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딴 데로 이사간 집주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시면은 그분들 연락처만이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 설득하고 이렇게 동의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라도 좀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우리 같이 저희랑 일하는 이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은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나와주십시오. 우리 칠판을 사용.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금반석 TV 42차 301호 집주인입니다. 네,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재개발이 오르동한테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이고 또 이게 왜 현재 우리가 좀
동의율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마지막 기회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낚시터를 가거나 바다를 가겠죠. 근데 만약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딱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지? 물고기가 몇 마리 정도랄까요? 10마리 있는 곳이고 예,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어디다 던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네, 당연히 100마리죠.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게 2022년 서울의 모습이고 이게 2023년부터의 서울의 모습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16일에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주민주거 안전 실현 방안이라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앞으로 전국에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270만 호 좀 애매하잖아요. 270만 호를 공급을 한다. 서울시의 몫은 얼마인데? 5년간 50만 호를 하겠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죠. 네. 50만 호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1년에 뭐 얼마나 지어지는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공급되던 주택의 수는 3만 호밖에 안 돼요. 3만 호가 50만 호가 되려면 1년에 3만 호밖에 공급을 안 했는데 50만 호가 되려면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원래. 근데 제가 이제 말한 부분은 2023년에 서울이 왜 물고기가 100마리가 있는 바닷가가 됐느냐. 50만 호를 채우려면 이게 5년이에요. 5년간 50만 원을 채워야 돼요. 근데 3만 호가 평균이었어. 평균 1년이었어. 그럼 얘를 50만을 5년 안에 채우려면 10만이 돼야 돼요. 그럼 곱하기 3 정도 해야 그래도 9만 정도 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확률이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 모아주택, 신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구청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물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이 물량을 맞춰야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는 인허가 기준이에요. 인허가. 저희 입주가 아니라 인허가예요. 인허가 기준으로 이 숫자를 1년에 9만 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럼 3배 정도를 계속 재개발지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앞으로 그러면 5년간 계속 기회가 있는 거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든 게 구마다 한 번에 가동할 수 있는 재개발의 양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전세대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한 구역에 너무 많은 물량 넣다 보면은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을 하면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보통은 그런 아파트를 올릴 때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2년 동안은 그 주변에 재개발하는 지역의 주변은 전세를 위해서 혹은 여기 살던 분들을 위해서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다 근데 이 5년 안에 5년 안에
여러 구역들이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보고 이 옆구역이 해버리면은 저희 구역은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이게 과실을 맺는 정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진짜 이 5년 안에 여기저기 다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임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은 그 과실을 내줘야 되겠죠. 지금 이더만 다 내준 거예요. 아직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씨를 많이 뿌려놨는데 다음에는 우리 선정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3만 호 정도를 계속 연간 뽑았었는데 그 3배를 다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이 5년 동안 3배 정도를 계속 때려 박았어. 그러면은 5년 이후에는 재개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때 돼서 주택 물량이 다 초과가 되거나 충분히 맞춰지면 웬만하면 재개발은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이면서 또 가능성이 되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뭐 너무 격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궁금한 거라든가 예. 지금 현재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을 해서 새로 신축한 이제 그 아파트 관련된 대부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분담금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라든지 아니면은 면적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준을 삼는지 그것도 좀 예, 그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당연히 지금 시세는 아니고요.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진짜로 평가 자기가 가진 집, 대지 지분, 자기가 가진 땅에 대해서 이제 평가액이 나올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땅이 1종인지 2종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그래서 평수만 많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도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도로가 주거지 1종, 2종보다는 거의 가격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1종이 높고 2종이 낮고 그런 거는 다 아실 테니까 아마 그런 기준 플러스 그 다음에 토지 조서라는 걸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 사신 분은 상관없지만 일반 주택 하신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땅에 자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거기를 잘 가꾸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나는 내 거기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정원 잘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 수도도 끌어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토지 조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다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구청에서 그런 거 구체적으로 그런 산정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손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저도 이미 공시지가라든가 평가원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뭐 헌법 소원까지 가야 바뀔까 말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누구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 지역이 네. 턱골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 지도 나와 있는 그거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저쪽
미래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올라가면 연세 중앙교회로 가이당 올라가고 예. 그 밑에 뭐지 숲도 있잖아요. 그 공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보면 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도에 뭐 표시된 게 큰 게 없습니다. 아, 네. 혹시 다른 분들은 그 지역을 다 아시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했던 그거랑 다 똑같아요. 변동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은 어딘지 지금 다들 아시고.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그 동의서가 다 돼서 이렇게 시작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 기간이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기간이 되게 어느 거죠? 예. 2년이 걸린다는 예. 5년이 걸린다. 그 이제 동의서를 많이 모아서 저희가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구청에서 심사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해서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다음부터 빠르면 6, 7년, 네? 빠르면 6, 7년, 6, 7년. 예, 길면은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지금도 신통 아까 말씀드린 재작년 신통 1차, 작년 신통 2차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기초 설계안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나온 게 아니니까 어떤 데는 벌써 나온 데도 있고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좀 틀리죠. 7년은 사실 내가 85이라고 90살 넘어서 공부를 후손을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는데 왜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추진위원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출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무슨 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칭으로 추진위원회라고 저희를 가치로 예, 예. 그런 좀 뭐 시나 뭐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구청에서 그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제 이름이 구로구청에 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 동의서 양식을 구청에서 제가 가져가면서 구청에서는 제가 공식적인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동네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자기가 추진하게 따라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분 성함이 전화번호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뒤에 있습니다. 맨 여기에 뒤에. 있는 연락처 이거 예. 오늘은 토박이 예. 오늘 몇년 살았어요? 토박이라고 저기 요 동네에 산 거는 한 6, 7년인데요. 그 전에 저기 동부골든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나 여기서 40년 전 내가 더 토박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화번호 하면 되고 여기 예.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사무실이요? 네. 그 저쪽 아래 어린이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에서 위로 산 쪽으로 어린이집이 어디가 있죠? 아, 아니면 영성 하이츠 인성하에 있어. 동서빌라 동수빌라. 예, 거기에서 한 3번째 떨어진 주택 1층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보면은 오늘 좀 여기 어디 있어요? 아, 그 사무실 주소요? 네. 아, 사무실 주소는 다 적어 있어요. 명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좀 써놨을 신현주. 예, 언제든 전화해 주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나 저기 예. 뭐 제가 잘못 들었는데 민간 분양한다는 거죠? 네? 민간 분양. 민간 공공임대로 이게 서울시가 뭐 많이 나와서 예. 서울시에다가 뭐 이렇게 땅 파는 게 아니라 민간 분양 다시 한다는 거죠? 그 저하고 이해인데
공공에서 공공인데 아닌 거죠 지금? 예, 공공임대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 땅이 지금 보도 제한 풀리면 몇 시까지 올라가요? 네? 보도 제한이 풀리면 네. 풀렸는데 몇 층까지 가는 거죠? 지금 그냥 우리는 아직 뭐 그런 단계까지 아니니까 그 궁동의 우신 빌라 예를 들면요. 예. 거기도 원래는 2종으로 그 규제가 돼 있었는데 예. 7층밖에 못 채우로 돼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종상향하고 고도 제한을 풀면서 30층까지 짓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신빌라만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해준 건 아니고 예. 그 서울시에서 신소통합으로 선정해 준 데는 다 종상향을 이렇게 해줘요. 그거는 뭐 주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그 건설하는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거를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주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계획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지 면적 얼마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 5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우신빌라가 또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고 가장 있어서 우신빌라 예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집주인 수가 700명이 조금 안 되고 땅 넓이는 5만 7천 제곱미터. 근데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들이 지금 815가구고 거기 5만 691 제곱미터.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가 조금 넓죠. 그러니까 넓고 집주인 수는 좀 더 적고. 그런데 우신 이쪽에서 원래는 815가구 5만 그 제곱미터인데 지금 그렇게 종상향 해주고 뭐 봐주면서 설계안이 나온 게 1127가구가 들었을 거고 이제 그 넓이도 조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주변에 뭐 다른 땅도 흡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만 1071 제곱미터로 넓어졌어요. 그러면 세대가 1000세대 넘겠네요. 여기 짓게 되면 최소 그러니까 우신빌라고 다른 비슷한 면적의 다른 선정된 데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1100, 1200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그럼 이 저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몇 층까지 가나? 몇 층을 몇 층 정도? 한 최소한 25층 이상은 되겠죠. 25층. 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톡골 저지에 보면은 그 빌라들이 최근에 많이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빌라를 지은데 그 사이에 안 짓고 그대로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집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 지역에 이제 그 포함된 빌라, 뭐 신축 빌라건 오래된 주택은 할 것 없이 그 구역에 포함된 거를 그 주택들의 노후 연수를 따지는데요. 전체로 예, 평균으로. 노후 평균으로 하는 거죠. 평균으로 그러니까, 따지는 예, 그러니까 그 신축이라고 해서 뭐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다 같이 이제 그다음 선정되면은 평균으로 따져서 거기는 어차피 다 같이 할 거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예. 새로 지었어도 그 해당되는 그 새로 지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듣기로는 그게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은 게 아니고요. 저기 아마 양지 타운인가 아마 거기 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어떤 건설사에서 지었는데 그 분양이 안 돼갖고 서울시나 뭐 LH 이런 데서 매입을 해갖고 그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걸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이 있어도 거기가 평균 해당이 된 평균 노후 연수가 되면은 새로 네. 지은 것도 같이 당연하죠. 들어가서 네, 네. 그런 얘기. 예. 모르겠어요. 뭐 질문 없으십니까? 절차가 그러면 예. 저희가 저기 시하거나 뭐냐 저기 허가도 받고 나서 건설사 예. 선정하는 데까지는 그것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기초 설계안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정비구 지정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여기에 사는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비죠. 거기서 이제 동의율이 50%가 안 나오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 60% 정도까지 다 동의하게 되면은 그때 뭐 충분히 50%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합 설립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모든 제거를 한 데 대해서 다 오케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온 시점에서 제일 많이 가격이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건 나중에 엎어질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나고 이 정도면 확실한 거네. 이 시간만 걸릴 뿐이지 아파트 확실하게 들어서는 거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오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면은 빨리 되는 거고요. 그 정비구역 저기 동의할 때부터 뭐 좀 빠그러지고 뭐 이렇게 조합 설립하는데 뭐 싸우고 뭐 이러면서 시간 걸리면은 뭐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서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 모아서 그냥 우리 여기 검토 좀 해주세요.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거 그냥. 앞으로 진짜 뭐 정부구역 동의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그때 이제 그야말로 진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고 하면은 그런 분들 같이 힘합해서 뭐 조합 설립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 선정된 데들 보면은 선정되고 나서 그 동네에 주민 참여단을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었던 오류동에 뭐 30, 40년 하신 이런 분들 또 우리 동네 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끼리 가장 이렇게 좀 우리 동네에서 잘하고 이런 분들 주민 참여단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을 가끔가다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설계 예를 들어서 몇 층으로 몇 동을 지을 거고 우리가 보니까 이 동네는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위주로 그걸 소형 평수 25평을 몇 가구 하고 대형 평수는 몇 가구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을 답해주고 또 뭐 출입구는 이렇게 보면 이쪽 길도 빼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괜찮겠어? 그러면 거기 말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저쪽 지금 한참 말 많은 저쪽 설화홈비가 옆에 유치권 행사해갖고 펜스를 조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여기 흉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실제로 선정된 데 중에서 그런 데도 있대요. 원래 자기네 그려놓은 구역은 아닌데 서울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그려놓은 구역은 아닌데 이렇게 여기 포함해서 될 것 같은데 해갖고 이제 나중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봤고요. 여기 고척 근린공원 옆에 거기도 지금 원래 처음에는 없었던 몇 가구들이 나중에 편입돼서 지금 설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참 좋은 제도를 서울시에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또 뭐 공사해주는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노력할 만큼 손해 안 보게 그런 것도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빨리 인허가 내주고 하는 걸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위에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지금 살고 나가고 또 뭐 다른 사람 전세 줘놓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그분들도 어디로 나가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공임대 그 아파트를 이렇게 할애해서 짓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만약에 다른 지금 선정된 데도 그렇고 무신도 그렇고 지금 공공임대를 몇 가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 네. 다 그쪽으로 그 세입 그 해서 한다는 거는 100%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 본인들이 원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권. 예, 예. 그래서 아니 난 그 돈 주고 거기 안 살래 하면 뭐 딴 데 가는 거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 돼. 아, 당연하죠. 그 돈이 쉽게 생기지. 내 많은 생각이. 예, 그렇게 그런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분다뭐 공통된 그럴 거예요. 공통된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네, 예. 그러긴 하는데 지금 걱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걱정 안할 수가 없어. 아, 그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온동에서 오래 살다 보면 외국에서 살고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역전 지역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짓는다고 했죠. 네? 예. 롯데 앞에 여기를 무슨 행복주택. 한국주택이라고 했죠. 예. 또 오르동 지금 재래시장이죠. 예. 지금 판결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주상복합으로 새로 올린다고 발표났어요. 거기도 그거하고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거. 그거 관계는 없죠. 관계가 거기를 별도로 어떤 분들이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오류동하고 온수역 일대가 사실은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재개발하는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동부제강 옆에 그 저기 모델하우스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게 쌍용에서 하는 무슨 주상복합인데요. 그게 온수역 옆에 그 럭비구장 있었던 거 아세요? 럭비구장 지금 헐고 거기에 대형 주상복합 네, 거기서 이제 아마 그거 헐고 대형 주상복합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온수역 근처 일대에 동진빌라 무슨 뭐 성원빌라 뭐 몇몇 옛날부터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왔던 데 있는데 그런 데들도 이제 묶어서 지금 재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서울시 입장에서는 온수역이 어쨌든 교통의 허브처럼 지금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온수역 일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동 여기까지 합해서 뭐 지금 아직은 아무 얘기 없지만 동부제강도 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맨날 거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동부제강 재개발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할 거고 오류 재래시장 뭐 주상복합 올리기로 확정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5년 뒤면은 여기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계속 저기서 그러니까 후진 상태로 있는 거고 나쁜 상태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렇게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도 좀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주는 데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저희 보면 요즘 뜨는 데가 사실 명목동 일대가 많이 뜨거든요. 명목동하고 청량리 일대 이런데 거기도 옛날부터 굉장히 노후 나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도 뭐 아파트 뭐 한 단지 이렇게 새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동네를 탈바꿈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순간이 어떤 꿈이하고 옛날에 해수욕 때 지금은 뭐 완전히. 근데 우리 오류동은 사실은 재래시장이 얘기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조금 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류 재래시장도 2023년 8월 2일 날이요. 문한일 그 국무청장이 사인을 했어요. 거기 26층 최고 26층짜리 주상복합 들어온다고.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죠. 네, 지금 당장 뭐 땅 파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8월 2일 날 발표를 한 거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역전 앞에 여기는 뭐 계획 없어요? 이제 서울시 들어올게요. 오른쪽에 역전 앞에 이런 뭐 여기서 쇼핑몰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가 되면은 그렇죠. 그야말로 이 오른쪽 일대가 최고가 될 텐데 예. 그걸 가만 놔두고
수학에 해봤자 무슨 이건 저도 그래서 혹시 그 봐야 되는데. 좀 신경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그 저희 면목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면목동을 살아요. 면목동 토반인데 면목동 32년 살았는데 제가 약간만 설명드릴게요. 그 면목동이 살아난 이유가 그러니까 면목동이에요. 면목동을 살았는데 여기 옆에 가고 저희 바로 상동에 있어요. 걸어서도 한 10분? 상동. 네, 상동입니다. 여기 살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놀면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단 말이죠. 저 초등학생 때. 근데 여기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 그러니까 15년 정도 전에 갑자기 엔터식스라는 엄청 큰 건물이, 그러니까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 생긴 거예요. 위에는 이제 아파트만 있고 그 엔터식스라는 게 생기고 코스트코가 생겨요. 갑자기. 코스트코. 그리고 갑자기 CGV 영화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리니까 놀 게 많아졌다. 이러고 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전략거점이라는 거더라고요. 서울시. 서울시 전략거점이라는 3대 거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오류동 막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생활관계 막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오류동이고 여기가 온수역이에요. 근데 온수가 신전략거점이에요. 네. 얘가 신전략거점이에요. 근데 이제 온수역 일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막 부천 가고 경기도권을 넘어가잖아요. 얘 관문이 위치죠. 면목동도 똑같아요. 이게 해서 여기가 남양주, 구리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상동의 배후 주거지가 면목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동동은 상업시설이 많죠. 막 이런 거 쇼핑할 곳, 놀 곳, 막 먹거리, 시장, 나이트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사람들이 막 먹고 놀고 하는 곳, 이런 곳에 배후 주거지가 면목동이다 이거고, 온수역은 이제 럭비구장 밀고 막 상업지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럼 여기 못 지어요. 배후 주거지는 오류동이에요. 이게 왜 얘가 왜 오류동이 또 배후 주거지냐? 그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 근데 이제 또 찾아보시죠. 그러시니까 이 삼봉동의 그 생활권 계획을 보면은 그냥 배후 주거지가 면목동으로 쫙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집이죠. 저희 아버지 집은 재개발지 선정은 됐어요 사실.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면목역이 여기 있고 면목역이 여기 있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렇게 지역이 있고 애등분으로 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끝자락 얘 전부 여기 끝자락 이렇게 해서 다 재개발지예요. 거기 가면. 근데 이게 막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 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살던 사람들이 이게 몇만 명, 그래도 한 2만 명, 3만 명 될 텐데 한 번에 동에서 걷어서 못 내잖아요. 여기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쪼개서 얘네 한 번 하고 얘네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동도 이제 점차 하나씩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미니까 전략 거점. 강남이 좋은데 강남 계속 좋잖아요. 강남 전략 거점인데 강남을 죽이고 다른 애들을 똑같이 만들 수 없단 말이죠. 강남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애들도 올리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울은 이제 외국으로 따지면 막 홍콩, 뉴욕 같은 경제 도시니까 얘네들을 발전시켜야 나라에 돈이 더 많이 돌아지고 경제가 사라지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원수하고 오르동 지역하고 원수가 훨씬 발전을 더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동이 또 온수가 먼저 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얘가 그 상업지구나 이런 게 좀 활발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유동 인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수 네. 산업지역 되는 게 좋고 여기 네. 오르동 네. 주거지역 되는 게 좋다. 네네, 그런 그렇죠. 얘기구나. 네네, 그렇죠. 그럼 주거지역이 되려면 뭐 쇼핑몰이라든지 좋은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죠. 좋은 게 좋죠. 주상복합이라든지. 큰 거, 막 마트 큰 거. 그래서 오류 재래시장 주상복합 들어오면 거기 아마 그런 건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동의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저 뒤쪽에 지금 동의서 쓰는 게 있거든요. 네, 꼭 써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또 더 질문 없으시면 또 할 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저는 다 들었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듣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